네, 안녕하세요. 김민수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는 이제 벤치프레스에 관련된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등 운동에 관련된 동작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풀업과 그리고 랩풀다운, 등의 너비감 발달에 좋은, 아주 좋은 운동이죠.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디부터 설명을 해야 되지? 등 운동의 가장 기초죠. 근본이고 턱걸이부터 알려드릴게요. 턱걸이, 일명 풀업이라고 하는데, 풀업이라는 동작은 그립 자체가 어깨 너비보다 넓게 잡으면 풀업, 그리고 어깨 너비보다 조금 좁게 잡으면 친업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등 운동 같은 경우는 다양한 그립이 있고 다양한 각도로 위에서 아래로 당기는 동작, 앞에서 뒤로 당기는 로우 동작,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 당기는 이 세 가지의 각도가 있는데, 등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다른 근육군들에 비해서 여러 가지 근육이 등에 많이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다양한 각도로 운동을 해주고 다양한 그립으로 운동을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단 풀업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너비감 발달에 아주 좋은 운동이자 가장 어려운 운동이라고 할 수 있죠. 체력적으로 좀 소모가 커요. 그래서 보통 일반인 분들이 풀업을 할 때 전완근으로 당기거나 1세트만 하면 전완근의 힘이 다 털려서 다음 세트를 진행 못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이제 그런 동작들을 조금 대체하기 위해서 이제 랩풀다운이라는 동작으로 넘어가셔서 이제 많이 하는데, 일단 풀업은 광배근이면 광배근 이 운동 되는 게 아니라, 사실 풀업은 좀 고립 운동이라기보다는 좀 기능적인 좀 운동에 좀 더 가까워요. 왜냐하면 복부에 대한, 그러니까 코어의 힘도 정말 많이 필요로 하고, 광배근 뿐만이 아니라 이제 대원근, 소원근, 그리고 중하부 승모근, 기타 등에 있는 여러 가지 근육들이 많이 동원이 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되게 전신 운동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제 랩풀다운이랑 풀업이랑 각각 한 세트로 했었을 때 숨이 차는 강도와 이 체력이 소모되는 그런 것들이 확실히 풀업이 더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다 있겠죠. 그만큼 여러 가지 근육을 많이 동원시키기 때문이죠. 일단 풀업은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이제 등 운동할 때 항상 빼놓지 않고 루틴에 넣는 동작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풀업입니다. 풀업. 그러면은 좁게 잡으면 진업이라고 하시고 넓게 잡으면 풀업이라고 하셨는데, 그 두 개의 차이점. 아무래도 어깨 넓이보다 조금 넓게, 그러니까 와이드 그립으로 잡게 돼버리면 이제 광배의 좀 너비의 발달에 아주 좋고, 그리고 어깨 넓이보다 조금 좁게 잡게 되면 좀 두께감 발달에 좋다고 생각하면 돼요. 두께 발달이냐 너비 발달이냐. 턱걸이를 한 개도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 개도 못하면 운동을 하면 안 돼. 하면 돼요? 장난이고, 만약에 턱걸이를 한 개도 못한다 그러면 단지 팔의 힘이 부족했다라기보다는 코어의 힘도 많이 부족할 거고 등 근육의 발달도 안 돼 있을 거고, 그러면 1차적으로 턱걸이를 할 필요는 없지. 기타 이런 좀 기능적인 코어의 발달, 등에 대한 자극점을 좀 먼저 찾고 그게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그때 사실 풀업을 해도 늦진 않거든. 내가 정말 하나도 못 당긴다라는 거는 여러 가지가 많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헬스장에 보면은 턱걸이 하는 기구에 그 무릎 받침대가 있는 그거를 써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말한 것처럼 이제 턱걸이를 맨몸으로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보조해 주는 거지. 그것도 도움이 되긴 해. 도움이 안 된다고는 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도 몸무게가 100kg가 넘다 보니까 나도 이제 한두 세트까지는 괜찮은데 3세트 정도 되면 이게 내 몸을 내가 들어 올리기가 힘들어. 너무 중력의 부하가 많이 걸리는 게 내가 느껴져. 그래서 나도 그래서 그 어시스트 바를 많이 활용을 하거든. 그럼 비교적 조금 더 고립이 잘 되지. 그러면 턱걸이 할 때 개수랑 세트 수를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나. 좋을지. 일반적인 종목들이랑 비슷하게 4세트에서 5세트 정도 많게는. 반복 횟수는 10회에서 12회 정도 내가 반복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설정을 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풀업을 첫 종목으로 넣어. 첫 종목으로. 처음 종목으로 내가 들어가면 그만큼 내가 아직 힘이 넘쳐나기 때문에 등에 대한 그 움직임도 더 잘 느낄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좀 더 늘지, 비교적. 턱걸이 같은 경우에 못하는 분들은 턱걸이를 제외하고 랩풀다운만 해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정말 많이 나도 수년간 받아온 질문 중에 하나인데, 일단 결론적으로만 말하면 나는 턱걸이를 잘하고 싶으면 턱걸이만 해라 라는 주의야. 왜냐하면 둘 종목이 가지고 있는 성질 자체가 달라. 전문 용어로 해서 이제 닫힌 사슬 운동이나 열린 사슬 운동이나 이렇게 나뉘는데, 닫힌 사슬 운동이라고 하면 손발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운동이 진행되는 거를 닫힌 사슬 운동이라고 하고, 손발이 고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걸 열린 사슬이라고 해. 풀업은 어떻게 돼? 우리가 바를 잡아. 그러면 손이 고정이 돼 있지? 그 상태에서 내 몸통을 내가 끌어올리는 거기 때문에 닫힌 사슬 운동이야. 근데 랩풀다운 같은 경우는 내가 여기서 반대로 몸통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끌어내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열린 사슬 운동이야.
뭔 차이냐면 다친 사슬 운동은 고립 운동이라기보다는 좀 두 가지 이상의 관절들이 동원이 되고, 즉 복합 관절 운동에 좀 더 가까운 성질을 갖고 있고, 랩풀다운은 이제 단순 관절 운동, 한 가지 관절만 동원이 돼서 고립 운동. 그래서 풀업이랑 랩풀이라 했을 때 랩풀이 더 자극이 잘 오잖아. 고립이 더 잘 된다라는 거지. 한 가지 관절만 사용을 했기 때문에. 턱걸이를 잘하고 싶다, 턱걸이를 많이 하고 싶다 이러면 차라리 아까 말한 것처럼 어시스트 바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요즘 풀업 밴드라고 해서 이제 이런 밴드의 탄성으로 이용해서 올라가는 그런 식으로 턱걸이를 연습하는 게 훨씬 더 이제 턱걸이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나는 말할 수 있지. 일단 뭐 풀업 자세가 또 되게 다양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바가 잡았다고 치면 꼿꼿이 쓴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살짝 가슴을 뒤로 제껴서 팔꿈치가 앞으로 빠지면서 이렇게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고, 되게 좀 다양한데, 사실 뭐 둘 다 뭐 맞는 방법일 수 있는데, 광배 하부 완전 밑에까지 자극을 잘 올 수 있는 자세는 얘를 그냥 그대로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라기보다는 팔꿈치가 살짝 앞으로 빠져서 몸이 뒤로 젖혀지면서 이렇게 당기는 게 더 자극이 광배 하부까지 전달이 더 셌어. 처음에는 팔꿈치가 바깥을 향해 보고 잡겠지, 그지? 근데 수축할 때는 팔꿈치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그대로 찍어 눌러줘야 광배 하부까지의 자극이 전달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살짝 팔꿈치를 앞으로 빼준 상태, 수축할 때는 당겨주고, 그리고 이완할 때는 다시 팔꿈치가 바깥으로 열려주고, 다시 당겨주고, 열어주고. 또 당길 때 가슴이 이렇게 말려서 이렇게 당기시는 분들이 있어. 그렇게 당기면 안 되고, 반대로 가슴이 항상 열려 있어야 돼. 그래서 가슴을 그냥 내가 하늘을 바라본 상태에서 내가 천장을 그냥 가슴으로 찍어 누른다, 찍어 올려준다라는 생각으로 가슴을 들고 당겨줘야 돼. 사실 풀업을 어느 정도 이제 할 줄 알면 랩풀다운은 솔직히 눈 감고도 하지. 랩풀다운의 장점은 그거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그립을 사용할 수 있는 거. 턱걸이 같은 경우는 그냥 와이드와 친업, 이 두 가지 그립이 제한이 있다고 하면, 랩풀다운은 그래도 이제 그립을 와이드로 잡을 수도 있고, 언더 그립으로 잡을 수도 있고, 패러럴 그립으로 잡을 수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장점이 될 수가 있고, 방법은 똑같아. 딱 잡았어. 똑같이 풀업 당기듯이 그냥 팔꿈치가 안쪽으로 빠지면서 그대로 찍어 눌러주는 거야.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렇게 당기는 게 아니라 팔꿈치가 살짝 앞으로 빠져서 찍어 눌러주듯이. 그리고 중요한 거는 눌렀을 때 팔꿈치가 이렇게 뒤로 빠지시는 분들이 있어. 이렇게 돼버리면 승모가 그 순간 이렇게 들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렇게 되면 광배 하부까지 자극 전달이 안 되고 승모근으로 자극이 빠져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팔꿈치가 눌렀을 때 이렇게 뒤로 빠지지 않게 그대로 그냥 수직 저항으로 그냥 그대로 찍어 눌러준다 생각하면 돼. 기구가 랩풀다운인데 그 연결되어 있는 고리가 두 개인 것도 있고 특이하게 생긴 것들도 있고. 케이블 추로 이용한 랩풀다운이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치면, 다양한 좀 머신들이 많이 나오잖아 요즘은. 근데 결국은 다 똑같아. 결국은 다 같은 성질을 갖고 있고 같은 부위의 운동이고, 내가 아까 말한 뭐 두께감 발달에 조금 더 영향을 끼치냐, 너비감 발달에 영향을 끼치냐의 차이일 뿐이지, 뭐 두 개 연결돼 있고 한 개 연결돼 있고의 차이는 별 차이 없어. 그러면은 등을 넓게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좀 넓어지게 근성장이 좀 더 빠르게 되려면 일주일에 몇 회 정도가? 내가 좋아지고 싶은 부위는 저번에 내가 예전에도 앞서 말했지만 빈도수를 올리는 게 좋기는 해. 일주일에 내가 한 번 건드릴 거냐, 일주일에 4번 건드리냐의 차이는 조금 크긴 하지. 근데 일주일에 4번이면 일주일에 4번이나 등한다고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야. 근육이 성장하는 원리는 우리가 막 이렇게 열심히 막 이렇게 운동할 때 성장을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고 쉴 때 성장을 해. 4번씩 하면 그러면 근육 회복이 안 될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솔직히 이론적인 거고, 사실 나는 이 운동은 이론적으로도 접할 필요도 있지만 너무 이론적으로만 접하게 돼버리면 이 발달을 하는 거에 있어서 좀 한계가 와. 이건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나는 등을 주 5회 했어, 주 5회. 근데 이걸 나만 그렇게 하는 줄 알았거든. 근데 뭐 주변에 좀 프로 선수분들이나 선배님들이나 진짜 어떤 분은 6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난 그 방법을 썼을 때 확실히 등이 보완이 됐어. 내가 등이 너무 좋아지고 싶어 하면 그래도 주 3회 정도는? 그 개수 12회 더 안 되는 사람들은 무조건 최대 개수를 해야 돼. 내가 못 당기는 실패 지점까지 설정을 하는 게 좋고, 아까 얘기했지만 어시스트 바랑 풀업 밴드를 활용하라고 했지만, 또 한 가지 방법은 수축할 때 점프를 해서 위에서 2초에서 3초 동안 내가 정지 구간을 갖는 거야. 버티고 내려올 때도 내가 천천히 한 번에 툭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네거티브를 주면서 버텼다가 다 풀었으면 다시 두 발에 딱 댔다가. 그러니까 이 방법도 풀업 잘하는 거에 발달에 도움이 돼. 랩풀다운 같은 경우에는 중량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좋은 거는 사실 피라미드 세트법을 활용을 하는 게 좋지. 점진적으로 이제 중량을 올려가면서 횟수는 점진적으로 조금씩 떨구는, 그래야 내가 어느 정도 중량을 조금 다룰 수 있고, 그거는 본인이 내가 이 무게를 설정했을 때 나는 한 14에서 15회 정도 할 수 있어. 그럼 그 무게로 일단 첫 세트를 스타트를 하는 거야. 등 운동 할 때 가슴이랑 등을 묶어서 하는 사람 아니면 상체를 아예 묶어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틀린 방법도 아니고 안 괜찮은 방법도 아닌데, 등은 당기는 힘이고 가슴은 미는 힘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묶어서 하면 아무래도 같은 또 대근육이다 보니까 체력적인 소모가 엄청 커. 뭐 물론 좋아. 나도 가끔 좀 강도를 뽑아내고 싶을 때 그렇게 서로 반대되는 기량작용을 하는 슈퍼세트법을 조금 많이 활용을 해서 운동을 해. 근데 대근육끼리 묶는 거는 정말 이 호흡도 호흡이고, 자칫하다가는 진짜 좀 운동 수행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좀 오버 트레이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 않는 방법이야. 차라리 그냥 등 운동을 할 때 한 가지 운동을 정말 제대로 집중해서 딱 하는 게 제일 나는 좋다고 생각을 해. 오늘은 제가 이제 등 운동, 풀업과 랩풀 다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등 운동은 또 워낙 다양한 운동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어떻게 보면 풀다운 계열의 운동만 설명을 해드린 거고, 이제 로우 계열의 운동이 있죠. 그래서 바벨 로우, 데드리프트, CTD 로우, 그러니까 이런 앞에서 뒤로 당기는 동작이나 아래에서 위로 끌어올리는 동작, 이 두 가지 동작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궁금하시다고 하시면 이제 댓글에 한 번씩 이제 저 예를 들면 바벨 로우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라고 남겨주시면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로우에 관련된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이 영상을 보시고 그리고 풀업이랑 랩풀 다운에 대해서 더 조금 더 또 다른 궁금점들이 생기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시간 될 때 답글로 제가 이제 남겨드리겠습니다. 똑똑하고 건강하게 운동하자. 김민수였습니다.